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주에 제가 차임과 소파이를 간단히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원래 2편을 올리기로 하다가 못 올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진짜 폭풍 같은 일주일이 지나갔거든요. 소파이의 인수 내용도 있었고 전쟁 이슈 때문에 지수가 굉장히 흔들렸던 이런 일주일이어서 미루고 미루다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이 두 기업을 비교하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슈퍼 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개념이고 또 어떤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 또 이게 1년, 2년 뒤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뱅킹으로만 비교하자면 차임이 말도 안 되게 앞서 있는 게 맞습니다. 소파이는 아직은 대출 부분에서의 강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뱅킹 부분은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게 맞고요. 차임은 그에 비해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본다면 미국인의 약 70%가 사용하는 디지털 뱅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차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말씀드린 건 차임은 갈릴레오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차임이 성장을 하면 소파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좋긴 좋죠. 물론 이용자 수야 뺏고 뺏기는 관계가 언젠가 되겠지만 차임이 성장한다는 건 소파이에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갈릴레오 때문이죠. 이 내용을 저번 주에 말씀드렸고 비교해 보자면 전반적으로 세이빙 계좌 체킹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큰 틀로 보자면 역시 카드 서비스는 두 기업이 있고요. 다만 차임은 말씀드렸지만 뱅크 차터가 없기 때문에 대출 관련 서비스를 아직까지는 열심히 할 계획도 없고 뭐 꼭 그런 뱅크 차터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파이가 아직까지는 차임보다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차임은 뱅크 차터가 없습니다. 방코프 뱅크와 같이 파트너 뱅킹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규모가 최근에 나온 기사로 보면 1월 달에 약 40빌리언이었는데요. 아마 좀 낮아졌을 거라고 보고요. 이 기사가 나온 시점보다도 모든 핀테크가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은 좀 받겠으나 차임이 IPO 연기하는 이유는 역시 밸류에이션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도 결코 차임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이름 있는 그 핀테크 기업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 있는 기업이고요. 페이팔, 캐시앱, 벤모, 애플페이, 구글 월렛 등등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정도의 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2020년도에 다운로드 순인데요. 차임이 계속해서 순위권에 계속 있습니다. 차임은 순위권에 계속 있고 지금도 역시 그렇고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10위였습니다. 네. 10위에 있었고 현재도 거의 이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10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5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정도죠. 이 위에 있는 기업들을 보자면 우리가 아는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네, 모르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이 시장에서 무려 10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건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로 다운로드 순인데요. 보시면 그때랑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캐시에 페이팔, 벤모 등등등등 있고 그다음에 차이 8등입니다. 굉장히 높죠. 소파이는 75등인데요. 이 75등이 높냐 낮냐라고 본다면 물론 높진 않으나 소파이가 원래 최근에 한 30등에서 뭐 한 80등 요렇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최근에 슈퍼볼 때문에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뭐 그래봤자 뭐 50등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차임에 비해서는 적어도 조금은 이용자 수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따라가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걱정할 부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고 사실 이게 꼭 차임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핀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다뤘지만 대출이나 투자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소파이 입장에서는 아니면 경쟁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소파이가 앞서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기능을 추가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한꺼번에 추가할 수 없거든요. 네. 하나 하고 잘 되고 또 하나 하고 잘 되고 하나 하고 잘 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투자하는 것도 비용이고 홍보해야 하고 여러모로 기능을 계속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간다면 당연하겠지만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소파이가 이 시점이 되면 앞서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 점점 더 기업들 간의 서비스의 차별점이 없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팔도 작년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이 슈퍼앱이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속 추가하면서 이제는 페이먼트 기업이라기보다는 뭐 거래도 되고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경계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보시면 뭐 세이빙 그리고 페이먼트, 네, 크립토, 쇼핑 이렇습니다. 이게 페이팔인지 이것만 가리고 보면 이게 뭐 소파인지 코인베이스인지 언젠가는 모르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연 누가 앞서갈 수 있느냐도 역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과연 누가 가장 빨리 출시하면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중요하고 스퀘어도 역시 비슷하죠. 애프터페이 인수하면서 BNPL 관련 서비스를 계속 확장하고 있고 이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페이팔도 역시 손대고 있고요. 손 안 대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BNPL은 이렇다 보니까 뭔가 좀 그 경계가 점점 더 흐려지죠. 제가 구분하기로 페이먼트 기업하고 뱅킹 기업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까지는 다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페이팔이 이걸 지금 한다고 해봤자 페이먼트 관련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걸 해봤자 사실 매출이 얼마 안 나오거든요. 소파이가 현재 대출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의 금융 서비스가 커져도 대출 부분의 파일 따라오기 어려운 것처럼 점점 더 본인들의 강점에 있는 서비스보다 다른 쪽에 확장을 하다 보면 언젠가 매출이 좀 끌어올려질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 당연하겠지만 조금 그 경계가 좀 희미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표가 이건데요. 이게 2022년 1월 14일에 나온 겁니다. 슈퍼 앱으로 설명을 하면서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한 건데요. BNPL 관련 기업인데 요거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하니까 어펌과 클라르나가 있는데 클라르나는 뭐 유럽의 페이팔이라고 불리는 기업이죠. 네. BNPL 관련 꽤 유명한 기업인데 요거 일단 자르고 보겠습니다. 근데 어펌도 웬만한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카드, 네, 카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이빙 어카운트 있다고 하네요. BNPL 당연히 하고요. 대출하고요. 크립토 트레이딩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펀마저도 지금 BNPL 기업인 어펀마저도 여기 보시면 소파이랑 뭔가 굉장히 서비스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꽤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보시면 중요한 데이터가 MAU가 있습니다. MAU가 있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죠. 월간 활성 사용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파이 멤버는 요거는 그냥 전체 사용자죠. 전체 계좌 숫자 사용자죠. 밀리언인데요. 소파이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1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블룸버그 이 자료에서는 100만 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차임은 7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배 차이 나죠. 일단 요거 알고 계시고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많이 차이 나죠. 페이팔과는 약 85배 차이 납니다. 소파이가 많이 차이 나죠. 네, 요건 일단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요걸 좀 크게 보자면 요렇습니다. 네, 페이팔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과 페이팔의 그 친구 벤모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하고 있죠. 네, 앞으로 스탁 트레이딩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강점이 있고
조금 부족한 서비스가 있긴 있을 수 있겠으나 서비스의 양으로만 보자면, 네, 범위로만 보자면 페이팔은 무적이다라는 건데, 다만 페이먼트 쪽에서의 강점이 있고 그 외 서비스에서는 그렇게 강점이 있진 않으나, 네, 어쨌든 페이팔은 무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캐시앱 스퀘어 많이 올랐던 이 캐시앱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캐시앱은 당연하겠지만 이 코인 거래가 굉장히 최근에, 네, 부각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네, 여러모로 좀 어, 겹쳐질 거다. 언젠가 이 비어 있는 것들이 겹쳐질 거다, 추가될 거다라는 거고요. 사실 빈칸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BNPL도 아마 이 예정이라는 게 클라르나 때문에 이걸 예정이라는 건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예정이라고 하고요. 소파이를 보겠습니다. 여기 소파이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소파이,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차임이 있습니다. 보면 역시 차이가 거의 없죠, 여러분들. 네, 비어 있는 게 없습니다. 소파이를 제가 페이먼트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페이먼트 기업 부분이 비어져 있습니다. 없죠? 여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BNPL도 역시 아직 없고요. 네, 하지만 소파이는 갈릴레오가 할 가능성이 있고, 네, 충분히 갈릴레오로서 뭔가 연관이 돼 있긴 하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갈릴레오 쪽에서. 다만 차임은 아직까지 대출 그리고 트레이딩 기능이 없습니다. 어, 이거 보면 얼추 좀, 네, 서비스의 이 양적인 측면이 좀 비교가 되시죠? 앞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차임은 요걸.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차임이 요걸 추가한다고 치면 나중에 이걸 추가하겠죠. 언젠가 이렇게 추가하겠죠. 그러면 기능적으로만 보면 물론 뭔가 더 진보되어 있는 서비스냐라고 친다면 소파이가 진보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마진 거래도 있고 옵션 거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소파이가 더 진보적이겠으나 그래도 언젠가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언젠간 다 채워질 겁니다. 여기가 당연하겠지만 다 채워질 거라고 봐요. 이게 다 채워지는 순간 모두 다 슈퍼앱이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서비스의 강점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게 더 중요한 시기가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멀리 보면 그렇죠. 그래서 결론 지으면 페이팔은 무적인데 따라가는 업체들로 본다면 차임과 소파이가 앞으로 더 빨리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코인베이스나 로비노드 역시도 굉장히 많이 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뭐 로비노드도 그렇지만, 네, 트레이딩 앱에서 이제 트레이딩 앱을 조금 더 뛰어넘은 앱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기의 문제겠지만 이 시기는 분명히 온다. 그래서 네, 이 다른 기업들을 좀 비교해 두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말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비교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